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만찬 회동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내에서 위법한 영리 활동에 관여되는가 하면 기업들로부터 고액의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 같은 싱하이밍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심지어는 주한 중국 대사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 중국이 싱하이밍의 거취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자, 일단 오늘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장청강 주강주 중국 총영사에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문제가 많다며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주강주 중국 총영사관은 중국 정부가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총영사관인데요. 재런 싱하이밍의 발언이 어떤 경위로 외부에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진핑 주석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을 주한 중국 대사가 비판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의 외출을 막고 심하면 도시를 전면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실시했었지요. 코로나가 다소 완화된 후에도 중국은 이러한 정책을 고수해왔고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던 중국은 지난해 12월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격 전환했는데 당시 중국은 자국이 실시한 제로 코로나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자화자찬 성격이 강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서방 선진국의 사망률로 유추하면 우리 중국의 방역 조치가 수백만 명의 사망을 막아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로나19 기원 관련 정보를 비롯해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숫자 등 코로나19 데이터를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도 나왔었는데 세계 각국이 사실상 코로나19와의 동거를 선택하고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데도 오로지 중국만 봉쇄 위주의 강도 높은 대책을 고수하는 배경 뒤에는 작년 10월 있었던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야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 등 서구 주요국보다 적다는 이유로 줄곧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서구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는데요. 즉 시진핑 자신이 추구하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은 마오쩌둥 이후 최초의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시진핑이 내세운 핵심 성과라는 겁니다. 제로 코로나를 폐기해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를 용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통치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셈이지요. 때문에 방역 성과를 선전에 이용하면서 장기 집권의 도구로 써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즉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했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북한식으로 하면 김정은 정책에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 불만을 드러내며 호박씨를 깠다는 건데 바로 사형감이죠.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시진핑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그 다음 싱하이밍과 관련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난 5월 16일 싱 대사는 중국 진출 기업인 A사가 울릉도에서 운영 중인 최고급 숙박시설에 아내와 함께 무료로 숙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의 가격은 2인 연박 필수로 최소 1박에 1,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A사도 싱 대사가 숙박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의 환대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제안했다는 해명을 덧붙였는데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과도한 접대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 싱 대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정책이 실시되었던 2021년 8월에서 9월에는
두 차례 국내 대기업 임원 10여 명과 함께 만찬을 갖고 방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중국 대사관은 2020년 1월 싱대사 부임 3개월 만인 4월부터 이태원 인근 공관원 숙소 신설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했습니다. 당시 중국 대사관은 주차장 대여를 통해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엔나 협약 42조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외교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싱대사는 중국 진출 국내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이 과연 대사로서 적합한 행태들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가 넘는 접대를 받고 한국에서 호의호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 한국의 방역정책을 무시하고 4단계 방역정책이 실시되던 때 국내 대기업 임원 10여 명과 만찬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얼마나 우리 한국 알기를 우습게 봤나, 이 점도 좀 들여다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같은 싱대사의 일탈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게 오늘인데요. 이것마저 더불어민주당이 대신 나서서 쉴드를 쳐줄 것인지 싱하이밍의 대변인을 자처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만약에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 미국 대사가 국내 방역법을 무시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수십 명과 만찬을 즐겼다고 칩시다. 미 대사관저 부지의 주차장 사업을 벌여 월 수백만 원의 수입을 벌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칩시다. 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내 반미 세력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아마 광화문에서 들풀처럼 일어나 주한 미국 대사 추방 집회니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시진핑 정책에 반기를 든 발언을 한 싱하이밍을 중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싱하이밍의 일탈마저 더불어민주당이 쉴드를 치고 나설지 정말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질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이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